안녕하세요. 마음 쉬는 절집입니다. 어느덧 달력에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셨나요?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다가올 새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는 않나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뱉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이 짊어진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들어주세요.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조차 당신에게 필요한 휴식일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당신이 느꼈던 슬픔도 실패의 아픔도 지금의 불안함도 결국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강을 바라보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제의 실수를, 지난달의 좌절을, 올해의 미완성을 계속 생각할까요? 옛 선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손을 쥐면 손바닥 아닌 것조차 놓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그 후회를 종이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 보내는 모습을. 종이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멀어져 갑니다. 당신은 그저 강가에 서서 바라볼 뿐입니다. 잡으려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올해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원하지 않았던 변화도 있었을 겁니다. 관계의 끝, 직장의 변화,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변화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잎을 떨구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깁니다. 나무는 단 한 번도 왜 나는 계속 꽃을 피울 수 없는가라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성공에, 인정에, 관계에, 물질에, 집착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느 선생이 물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직위도, 돈도 모두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다. 더 얻지 못해도, 더 이루지 못해도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꽃은 제각기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당신이라는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화는 한겨울에 핍니다. 장미는 5월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매화가 장미를 보며 나는 왜 5월에 피지 못하는가라고 자책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런 우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취가 보입니다. 친구는 승진을 했고, 동료는 결혼을 했고, 선배는 집을 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 인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꽃만 볼 뿐, 그 밑에 깊은 뿌리가 얼마나 많은 어둠을 견뎌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냉정한 비평가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이 비평가는 당신이 무언가 시도할 때마다 말합니다. 넌 안 될 거야, 넌 부족해, 다른 사람들이 웃을 거야. 이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입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충고, 선생님의 질책, 친구들의 놀림. 그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아 내면의 비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봅시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비판이라고 불러도 좋고 걱정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것은 나가 아닌 나의 한 부분이 됩니다. 비판이가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의견 고맙지만 내가 선택할 때에 넌 그냥 구경만 해. 서양 심리학에서 최근 주목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셀프 컴패션, 자기 연민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 오늘 실수했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어. 나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당신은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넌 충분히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작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말해보세요.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울가맵니다. 일본의 전통 도예에는 긴츠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가 원래의 도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깨진 자국, 금으로 이어진 선들이 그 도자기만의 독특한 역사와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아름답다는 역설입니다. 당신의 상처, 실패,
부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자신에게 참했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과거의 후회를 되씹고 미래의 걱정을 미리 앞당겨 경험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선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아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100가지 생각을 하고 잠을 잘 때 1000가지 꿈을 꾼다. 오직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표면의 감촉, 공기의 온도, 들리는 소리,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것이 현재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현재의 집중 방법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지 마세요. 그저 호흡을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옵니다. 코를 통과하는 시원한 공기,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숨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갑니다. 가슴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다시 들어오고 나갑니다. 만약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어떤가요? 단 몇 분의 호흡 관찰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명상은 가보자를 틀고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의 감촉을 느끼세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것에만 집중하세요.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세요. 오른발, 왼발 몸의 무게가 이동하는 것.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 차를 마실 때 잔을 드는 손의 움직임. 입술에 닿는 잔의 촉감. 차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온도와 맛.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 이렇게 일상의 작은 행위들에 온전히 집중할 때 그 순간은 명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현재를 사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뜬 태양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기, 부드러운 침대 맛있는 식사말을 걸어준 친구,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 좋아하는 음악,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시간,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뇌는 감사할 것들을 자동으로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습관입니다. 불안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지만 태양이 뜨면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 마음속의 태양은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불안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원시시대의 불안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저 덤불 속에 맹수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불안이 우리 조상들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불안 시스템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마치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망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난다 해도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불안을 억누르려 하거나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대신 불안을 손님처럼 대하세요. 아, 불안이 찾아왔구나. 안녕, 불안아.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 넌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불안을 인정하고 대화할 때 불안은 역설적이게도 힘을 잃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가장 불안한 단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 뒤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그럴 수도 있지. 올해도 계획대로 안 됐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만큼 성공하지 못했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 자녀, 배우자가 아닐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지. 이 문장은 당신의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능성의 하나로 인정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불안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 탄력적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새로운 일을 찾을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시간이 지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실패하면 배우고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면하고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시나리오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아닌 관리 가능한 도전이 됩니다. 불안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손 떨림, 소화불량. 흥미로운 사실은 신체를 진정시킴으로써 마음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향식 조절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기법을 소개합니다. 4-7-8호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3회에서 4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불안할 때, 잠들기 어려울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새해에는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것들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서양 문화는 더하기의 문화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하지만 동양의 지혜는 빼기의 지혜입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말합니다. 설레지 않는 것은 버려라. 이것은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습관, 생각, 목표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당신을 설레게 하나요? 무엇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나요?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나요? 새해에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는 일들을 과감히 줄여보세요. 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하고 싶다,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에 집중하세요.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 길가에 핀 꽃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사회는 큰 성취를 추구합니다. 승진, 결혼, 집 마련, 자녀 교육,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행복은 이런 큰 사건들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온 안부 문자, 퇴근길에 마주친 노을, 따뜻한 물로 씻는 샤워, 깨끗한 이불에 눕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큰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새해 다짐이 아닌 새해 의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꼭 10kg을 빼겠어. 매일 운동하겠어. 책 50권을 읽겠어.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의 80%는 2월이 되기 전에 포기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결심은 너무 구체적이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감만 느끼게 됩니다. 대신 의도를 설정해 보세요. 의도는 결심보다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10kg을 뺄 거야. 대신 내 몸을 더 사랑하고 돌볼 거야. 매일 운동하겠어. 대신 몸을 움직이는 기쁨을 느끼겠어. 책 50권을 읽겠어. 대신 배움과 성장을 즐길 거야. 의도는 방향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때론 길을 잃어도 잠시 멈춰도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올해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 이해해주지 않은 사람, 그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올해 한 실수들, 놓친 기회들, 상처 준 말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의 연구가 밝혀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돈도, 명성도, 성취도 아닙니다.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새해에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동료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연결도 만들어 보세요.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연결은 외로움의 해독제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네요. 그렇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당신과의 관계의 시작.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더 많이 성취하지 않아도, 더 완벽해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주의 138억 년 역사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확률의 기적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하루 중 한 번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녁에는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불안이 찾아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세요.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있듯이 당신 안의 빛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슬픔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빛입니다. 평화롭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빛입니다. 가끔은 그 빛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당신의 새해가 평온함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작은 기쁨들로 빛나기를. 당신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밝기를.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평온함으로 당신의 새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